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SDI에 대한 이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른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SDI가 역할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SDI가 지난번 미국 GM과 합작 법인을 통해서 GM의 이 북미 배터리 합작 지분 자체를 49.9%를 전량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인수하면서 단독적으로 이제 공장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동안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기차 캐즘부터 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빠르게 또 실적으로 터지기에는 또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부족분들을 그동안에 이제 ESS가 계속해서 이제 메꿔줬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ESS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를 이제 일부 ESS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이런 전환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현지에서 바로 ESS 물량을 생산 라인으로 바꾸면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나가고 있고, ESS나 BBU에 대한 이제 수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지난번 2분기 때 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된 측면들이 있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재차 50만 원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한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SDI를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특히나 4월 말부터 해서 이제 5월 초에 70만 원대까지 단기적인 고점 자리를 이제 찔러줬었는데,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도 좀 큰 폭의 조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게는 60에서 70%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내 수준의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줬고, 그것마저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50만 원까지 회복이 좀 빠르게 나와주는 모습, 밴드 상단 자리를 재차 뚫어주고 있고, 8월달 내내 추세적인 흐름에서 8월달 내내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선 위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재차 밴드 상단 55만 원 돌파까지도 뚫어준다면은 SDI 같은 경우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정고점 자리까지도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게 한두 달 안에 빠르기보단 최소한 6개월 템포로 6개월 템포로 좀 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지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분기 때 대비해서 여전히 한 3분기 연속 그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적자를 거의 한 7분기 정도는 적자가 지속됐었는데, 이번 2분기 때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실적이 그동안에 적자가 누적되었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특징적입니다. 사실 1분기 대비해서 매출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3조 5천억대였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 3조 7천억대로 매출 자체는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2천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천억으로 지난 2천억 적자에서 실제적으로 한 4천억 이상의 그런 실제 이제 이익으로 잡히면서 굉장히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3분기나 4분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올해 SDI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랑 3천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많이 나오면은 5천억 수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좀 여겨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자면은 기존에 SDI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큰 폭의 목표가를 그동안에 60만 원 잡으셨던 분들도 좀 더 위에 70만 원대까지 상향해서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있어서 사실 이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었지만 ESS가 대안처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삼성 SDI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 초입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셨네요. 지난 프리장 AS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에 대해서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동안 이제 프리장 공략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프리자 공략주로 이제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8월달 추세를 전환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시 또 이제 NXT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28만 원까지 찔러주면서 장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날 170만 원 전후에서 출발하면서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주주환원 기대감에 대한 훈풍이 삼성전자로까지도 같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삼성전자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7월 31일 날 잡아드렸던 매수가 구간이 20만 원대였는데 그날 갭으로 깨면서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뭐 26만 원, 그다음에 26만 원대에서 급등 이후에 한 23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23만 원 자리에서 좀 강력한 지지를 해주고 21선 돌파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밴드 상단 돌파 시도가 오늘 나와준다면은 지속적으로 재차 30만 원까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변동성 자체가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특히나 환율은 이제 잡혀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중장기에 대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주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점들은 상방을 좀 압력할 수 있는 작용들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7만 전후에서 이제 움직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 기존에 매집을 하시던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이제 30만 원 전후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중간에 뭐 추세나 이런 것들이 재차 뭐 21선을 깨거나 흔들림 자체가 지난번 같은 뭐 과도한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흐름을 더 30만 원 이상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종목 더 TFE까지 보겠습니다. TFE도 지난 8월 13일이죠. 8월 13일 공략주 이후에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45,000원짜리 45,000원 지난 241선 돌파가 나와준다면 TFE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목표가로 49,000원에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아랫꼬리를 또 길게 단 이런 등락에 대한 흐름들이 있지만 여전히 매수매도에 대한 힘겨루기가 여전히 매수세가 굉장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라인대를 타면서 꾸준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TFE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49,0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TFE 추가 전략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프리장에서 집중해봐야 할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프리장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통신망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정부에 대한 이제 뭐 통신망이라든지 특히나 초고속 인터넷 구축망을 본격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규모 자체가 이제 5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미국에 대한 이제 통신망들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AT&T 이런 주요 통신사들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광통신 관련주들 특히나 뭐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세대 5G를 넘어서 이제 6G 이런 고주파에 대한 핵심 기술까지도 독점적으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이제 장비 규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주가 기대감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번 엔비디아 잭슨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AI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은 특히나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들이 겹쳐지면서 통신 장비 주들이 특히나 뭐 3월 달부터 해서 5월 달, 6월 달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자체가 또 빠른 속도로 밀리면서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좀 잡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종목은 이제 KMW예요. KMW라는 종목인데 지금 딱 NXT 시작하고 나서 소폭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16,000 이하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 이하 구간부터 관심 있게 잡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은 2만 원 이상 전후부터 물량의 뭐 20에서 30% 수익 등하시면서 23,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끌고 가실 말씀드리겠고, 2차 매수가까지도 본다면 15,000 전후 16,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도 2차 매수가 자리를 보고 가시되, 손절 라인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립니다. 손절 라인 때는 14,000원대를 잡고
손절라인 때 짧게 수익 자리는 2만 원 이상까지 크게 끌고 가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스탠스 자체를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이런 점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면은 내가 손절라인 때는 짧게 잡으면서 반대로 수익 자리는 크게 키워가시는 그런 이제 추세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W에 대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정유자의 모닝스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